내일은 연평도 포격전이 벌어진 지 9년째 되는 날입니다. 2010년 11월 23일 화요일 오후 2시 34분 연평도에서 12km 떨어진 개머리 해안으로 북한군 서남전선 사령부의 122mm 방사포 부대가 내려와 연평도를 향해 무차별 사격했습니다. 해병대 연평부대는 머리 숙이지 않고 불타는 K9 자주포로 맞서 싸웠습니다. 연평도 포격전을 상징하는 장면들이 참 많습니다. 화염과 연기 속 K9 자주포의 포탑 위에 당당히 앉아있는 강승환 해병, 방사포탄이 어디로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목숨 걸고 강승환 해병과 K9를 촬영한 이성홍 대위, 철모 외피에 불붙은 줄도 모르고 싸운 임준용 해병, 방사포탄이 터지는 주민센터 옆을 뛰어가는 주민들, 곳곳에서 연기가 치솟는 연평도. 연평도 포격전 9주년을 맞아 지금까지 빛을 본 적 없는 새로운 사진 한 장을 공개합니다. 2013년 북한이 남쪽으로 날려보낸 선전 전단 즉 삐라입니다. 백령도에서 발견됐는데 당시 박근혜 대통령, 김관진 국방장관, 이영주 해병대 사령관과 함께 낯선 얼굴이 삐라 가운데 있습니다. 연평도 포격전을 현장에서 지휘한 2010년 그날의 연평부대장 이승도입니다. 북한이 삐라를 보냈던 2013년에는 한미연합사 연습처장이었고 현재는 해병대 사령관입니다. 삐라의 제목은 역적무리에게 내린 사형 선고입니다. 북한은 삐라의 군통수권자, 국방장관, 해병대 사령관 옆에 계급으로는 한참 뒤인 이승도 연평부대장을 올려놓고 이를 갈았습니다. 그만큼 북한에게는 연평부대가 눈엣 가시고 연평도 포격전이 뼈저리게 아팠다는 방증입니다. 북한은 2013년 살포한 삐라에서 해병대 연평부대장 이승도를 겨냥했다. 해병대 연평부대의 투호는 눈물겨웠습니다. 북한은 연평부대의 최강 화력인 포 7중대의 K9 자주포를 집중 공격했지만 포 7중대는 교범에도 없는 맞으면서 싸우는 신화를 썼습니다. 그해 1월 1일부터 포격전이 벌어진 11월 23일까지 포 7중대는 455회의 전투 배치 훈련을 했습니다. 포 7중대원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K9 자주포로 북한 특정 지역을 겨냥해 사격하는 연습을 한 겁니다. 북한군 122mm 방사포들은 눈 감고도 사격할 수 있는 K9 자주포 머신들을 잘못 건드렸습니다. 포 7중대는 자주포 6문 중 1문이 훈련 중 호신에 단이 걸려 고장난 상황에서 북한의 방사포탄 세례를 맞았습니다. 1포, 2포, 3포가 불이 붙거나 장비가 파괴돼 임무불능 상태였습니다. 반격할 수 있는 포는 5포와 6포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탄두에 끊어진 케이블을 잇고 2포가 극적으로 가담해 총 3문이 반격 태세를 갖췄습니다. 이승도 연평부대장의 명령에 포 7중대 K9 자주포 3문으로 1차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북한군이 방사포 공격을 한 지 13분 만이었습니다. 13분 만에 반격을 두고 늦었다고 타박하는 이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백전노장인 당시 한미연합사 작전참모장 존 맥도널드 장군이 연평도 포격전 상황을 파악한 뒤 남긴 말입니다. 갑자기 포탄이 날아와 옆 동료가 죽었는데 13분 후에 다시 현장에 나가 대응 사격을 했다. 쉬울 것 같나? 바깥에서는 몰라도 그 용기를 우리는 안다. 포에 불이 붙고 기절했다 깨어난 대원들은 고막에 나가 천지분간이 안되던 3포도 불을 끄고 포를 수동으로 전환해 2차 사격에 참가했습니다. 2차 때는 K9 자주포 총 4문으로 반격했습니다. 당시 포 7중대장이었던 김정수 소령은 만약 우리가 선제 공격했다면 무도와 개머리의 북한군은 전멸했을 것이라며 맞은 뒤 때렸으니 북한군 피해가 그 정도였다라고 말합니다. 불붙은 철모를 쓰고 싸운 임준용 해병. 포 7중대는 1차 사격 때 도발 원점인 개머리 해안이 아니라 무도를 노렸습니다.
연평도의 대포병 레이더 AAN-TPQ를 운영하던 타군 측에서 원점의 좌표를 못 잡아냈던 겁니다. 그래서 입에 단내나도록 익힌 무도의 북한군 진지를 향해 1차 사격을 했습니다. 무방비였던 북한 무도는 초토화됐고 북한군은 심대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승부는 1차 사격으로 이미 끝났지만 연평부대 포 7중대는 전열을 정비해 2차 사격에 나섰습니다. 이때는 타군으로부터 좌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점의 고도를 잘못 입력한 부정확한 좌표였습니다. 개머리 해안으로 30발을 쏘았지만 북한군 방사포를 직격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북한군 방사포 부대는 퇴각했습니다. 북한이 먼저 포를 쐈고 연평부대는 불바다 속에서 반격했습니다. 연평도에서는 서정우 해병과 문광욱 해병이 전사했고 민간인 2명이 숨졌습니다. 우리 정보당국은 북한군 사상자가 사망자 10여 명을 포함해 30에서 40명 선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북한군 인명피해가 사망 10여 명, 부상 30여 명이라는 탈북자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북한 노동신문 2011년 4월 30일 자정론에는 여러분, 원수의 포탄에 우리 병사들이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어야 합니까? 라는 방송차 소리에 아닙니다 하고 병사들이 싸우는 전호로 달려간 황해남도 농민들여라는 묘사가 나옵니다. 포 7중대의 1차 포격 당시 포탄이 어디서 날아오는 거야? 저 XX들 왜 이러는 거야? 이거 뭐야? 라는 무도 주둔 북한군의 다급한 통신이 우리 군에 감청되기도 했습니다. 포를 먼저 내린 쪽은 북한군 서남전선 사령부였고 피해도 북한이 훨씬 컸습니다. 연평도 포격전은 연평부대가 이긴 싸움, 승전입니다. 북한이 이승도 연평부대장을 겨냥한 삐라를 제작해 살포한 사실만 봐도 충분히 짐작됩니다. 해병대는 훈장 없는 승리를 거둔 연평부대는 존재 자체가 북한군의 오금을 저리게 하는 억지력입니다. K9 자주포 엔진 국산화 추진한다. K9 자주포의 노르웨이 시험 평가 장면. 한화 디펜스 제공. 국산 K9 자주포 엔진 국산화가 추진된다. 방위사업청과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방산 분야 소재, 부품 기술 개발 사업 협력을 위해 연구개발 과제 기획 및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소재, 부품 기술 개발 협력은 기술 파급 효과가 크고 수출 가능성이 높아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핵심 수입 부품의 대체 부품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된다. 올해 하반기까지 과제를 기획해 내년부터 본격 연구 개발을 시작할 예정이며 내년도 선정 과제는 향후 5년 동안 총 개발비 750억 원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방사청은 먼저 K9 자주포 엔진의 국산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K9 자주포는 한화 디펜스에서 제작하지만 엔진은 독일에서 수입하고 있다. 황정홍 방사청장은 현재 검토 중인 K9 자주포용 엔진을 국산화하면 화력 분야 자주국방의 기틀을 다지고 수출 확대에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K9 자주포 호주도 뚫었다. 1조 원 수출 쾌거. 국산 명품 무기인 K9 자주포가 호주에 수출된다. 터키, 폴란드, 인도, 핀란드 등에 이어 7번째다. 세계적인 강대국인 호주에서 대규모 수출 계약을 따내며 한국산 무기의 우수성을 입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호주 정부는 3일 K9 자주포를 육군 현대화 프로젝트 중 하나인 랜드 8116 자주포 획득 사업의 단독 우선 공급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K9 제작사인 한화 디펜스는 호주 법인을 주축으로 호주 정부와 제안서 평가와 가격 협상 등을 진행한 후 양산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1차로 K9 자주포 30문과 K10 탄약 운반 장갑차 15대를 납품한다. 호주 정부는 이번 사업에 총 1조 원가량의 예산을 편성했다. 신동엽의 시금광의 끝자락이다. 6.25 때 우리 상공에 등장한 제트기는 호주기로 불렸다. 이승만 대통령 부인 프란체스카 여사의 고국인 호주에서 특별히 우리 상공에 파견했다는 이유에서다.
프란체스카 여사는 유럽 오스트리아 태생이지만 오스트레일리아로 잘못 알려져 호주기란 이름이 붙게 됐다. 70년 전 국군의 희망이었던 그 호주의 한국군의 주력인 K9 자주포가 수출된다. 한화 디펜스는 호주 사업 도전 10년 만에 K9 수출에 성공했다. 지난 2010년에도 경쟁 입찰을 뚫고 호주 육군 자주포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호주 정부의 예산 문제로 2012년 최종 계약이 취소됐다. 호주는 이후 자주포 대신 저렴한 견인포를 도입했다가 한계를 느끼고 다시 한화를 찾아 계약을 타진했다. 한화의 적극적인 현지화 노력도 호주 정부의 마음을 움직였다. 한화는 멜보른에서 1시간 거리인 빅토리아주 질롱시에 K9 현지 생산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다. 안병철 호주 유럽 사업부 상무는 이곳에서 현지 중소업체들과 계약을 맺고 인력 교육, 정비, 보수 등 사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9 자주포는 한화 디펜스와 국방과학연구소가 1998년 국내 기술로 독자 개발했다. 현재 한국군이 1,300여 문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계 곳곳에 수출되고 있다. 2001년 터키에 280여 대 첫 수출된 이후 폴란드, 인도,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에 수출됐다. 한화는 노르웨이와 24대 추가 수출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유럽부터 호주 대륙까지 전세계 곳곳을 한국산 자주포가 지키고 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00년에서 2017년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K9 자주포가 4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곳곳에서 K9를 원하는 까닭은 뛰어난 성능 때문이다. 155mm 52구경장 포탑을 탑재한 K9는 자동화된 사격 통제 장비, 포탄 이송과 장전 장치를 탑재해 사격 명령을 접수한 지 30초 이내에 탄을 발사할 수 있으며 15초 이내에 최대 3발, 3분 동안 연속 18발을 사격할 수 있어 초기에 적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K9의 실전 능력은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때 검증됐다. 당시 K9는 기습을 당한 상황에서도 곧바로 대응 사격을 실시해 북한 진지를 촉도화시켰다. 불이 붙은 채 반격에 나선 K9의 사진은 전 세계 언론에 등장해 유명해졌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무기 수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요소 중 하나가 실전 경험이라고 말했다. 한국군이 현재 1000대 넘게 운용 중이라는 것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만큼 중고 자주포와 많은 부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유지 보수 면에서 유리하다. 한국방위사업청과 한화디펜스가 꾸준히 성능 개선 모델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업그레이드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세계 시장에서 K9의 경쟁자는 독일 PZH-2000, 영국 AS-90 브레이브 하트, 러시아 MSTA-AS 등이 꼽힌다. K9는 성능면에서 영국과 러시아 자주포를 압도한다. 세계 최강으로 평가받는 독일의 PZH-2000은 대당 가격이 130억 원에 달해 K9의 2배가 넘는다. K9보다 무거워 항공 수송도 어렵다. 국가 간 전면전보다 해외 파병에 중점을 두는 국가들이 선택하기 어렵다. K10 탄약 운반 장갑차는 K9의 성능을 더욱 끌어올려주는 옵션이다. K9의 후방에서 자동으로 탄약을 공급한다. 한 번에 104발의 포탄을 적재할 수 있으며 신속한 자동 탄약 공급으로 K9 자주포의 작전 능력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한다. 호주는 노르웨이에 이어 K10을 도입한 두 번째 국가다. 세계적으로 자주포의 수요는 더욱 늘어나는 추세다. 영국도 K9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주포는 전차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공격보다는 방어에 초점을 둔 무기다. 냉병기로 치면 전차는 돌격개병, 자주포는 궁병이라 할 수 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자주포는 도입해도 전차보다 주변국을 덜 자극한다며 전쟁 억지력을 높이려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 디펜스는 5조 원이 걸린 호주 육군의 미래 궤도형 장갑차 도입 사업에도 독일 라인멘탈 디펜스와 함께 최종 후보에 올라있다. 이성수 한화 디펜스 사장은 호주는 파이브아이즈의 일원으로 영향력이 큰 국가라며 선진국의 까다로운 심사를 뚫어내면서 한국 무기의 수출길도 더욱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